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치과를 가야 됩니다. 이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바람이 좀 새서 바람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침을 계속 삼키다 보니까 조금 방송 중에 소리가 안 좋은 소리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치과 치료, 오늘도 지금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요. 치과 치료 끝날 때까지는 제 방송하는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댓글에 한번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한 군데 갔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한 1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목표 수익이 240만 원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벌자, 이런 목표로 그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 해외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85, 나스닥이 1.87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1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87인가로 나왔었는데 이번 달 예상치가 91이었는데 98.1로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경기 회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 홍콩 보안법 통과로 해서 갈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코로나 확산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확산은 지금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추세로 가면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을 표명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확진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반응을 하는데 확진자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확진자 나오더라도 렘데시비르라든가 이런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부분도 겉으로는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심각하게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는 있는데요. 막상 1차 무역 합의했던 그 부분, 그건 깨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1단계 무역 협상 부분만 지켜진다면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악재가 계속 남아있고 불안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쪽에 타기도 그렇고 내려가는 쪽으로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독일 증시도 나름 선방했고, 지금 중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어제 상승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듯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좋게 봤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좋게 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다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줄 몰랐습니다. 분봉 보니까 쫙 흘러내려 버렸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안감을 주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선물을 완전히 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을 좀 줍니다. 지금 이 딱 그림 보면 이 상봉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딱 나와버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방송 녹화했다가 녹화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 보고 나서 이 방향이 좀 불안하다 싶어서 지우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며칠 체크를 못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모양이 너무 안 좋게 나와버려가지고 그 해외 증시가 뭐 견조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서 또 지탱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 증시가 악재가 노출됨으로 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빠지지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방향이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는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방향이 지금 위도 장담하기 어렵고 아래로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장중에 특징주 봤는데요. 그 어제 좋았던 중국 소비 관련주 한한령 관련한 대거 하락해 버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이차한불이 지금 거의 어제 오른 부분을 거의 반납해 버렸죠.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 하락할 때는 그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 오르고 30% 빠지면 여기가 아니고 더 빠지게 되죠. 그 금액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해 버려 가지고 한한령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은 그나마 좀 버티긴 했는데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제 대봉 LS 잡았었는데요. 빠질 때는 또 더 빠져버리죠. 그 대장주들이 상한가 들어갈 때 12%밖에 못 올라갔는데 대장주가 한 10% 빠지니까 얘도 거의 뭐 빠질 때는 먼저 앞서갖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계속 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신종 돼지 독감 부분,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그 첼시스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이글베드하고 우진 BNG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 신종 돼지 독감이 그 뉴스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돼지들한테 그 신종 플루 독감이 발생했는데 이게 유전자 분석해 보니까 인간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있다. 코로나처럼. 그래서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 자료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 간에 전파된 그 자료는 없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차 상승을 못하고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대체로 다 조정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 전쟁 관련주하고 경협주가 오늘 좀 그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북한에 그 살과 비료 지원한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거의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뒤로 조금 밀렸고요. 경농하고 조비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비가 훨씬 그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고 그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건 대표가 7월 달에 7일인가 뭐 7월 초반에 방한할 계획이 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는데 장중에 비건 대표가 방한할 계획이 없다는 뉴스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밀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해졌고요.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 전쟁 관련주인 빅텍하고 스페코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스페코가 더 강했는데 오늘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북한에 도발을 하지 않으면 또 치고 올라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협주 한번 올라갔다가 전쟁 관련주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경협주의 대장인 대하TI가 올라가면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원격 교육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그 교원의 학생들 간에 감염이 발생했다, 대전인가 어디서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체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 등교가 중단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원격 교육으로 해서 YBM넷이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 지켜보시다가
학생들 등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한 번쯤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오늘 특징주 제가 봤던 건 그 정도고요. 장 끝나고 아까 방송하면서 쭉 훑어봤는데 그 코로나도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시큰둥하니까 대체로 지금 밀리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돼지열병도 뭐 체시스 빼고는 다 좀 밀린 것 같고 중국 관련주도 급락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테마들이 대체로 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SK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 보였다. 이 정도만 제 눈에 띄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찾다가 뭐 특별한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제 가지고 있었던 대봉 LS 전부 손절하고요. 7월 첫날부터 손절하니까 조금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죠. 최근에 제가 잡는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안 좋습니다. 한국알콜도 잡았다가 어제 그 올라간 거 반납하고 오늘도 좀 추가로 더 빠졌죠. 그 다음 대봉 LS 잡았는데 오른 것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잡았는데 이만큼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켜보려고 하다가 계속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뭔가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손절했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그 아까 방송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간의 거래에서 인버스 종목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이건 그 뭐 급등락하는 게 아니라서 물론 뭐 지수가 급등해서 상한가 쳐버리면 좀 급락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큰 폭은 없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이게 그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는 이 모양이 너무 지금 안 좋아 보였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매수하려고 하니까 뭐 마땅히 오를 것 같은 종목도 잘 없고 해서 그래서 시장 흐름이 한 번쯤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인버스 관점으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도 그 대봉 LS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발생했는데요. 918만원입니다. 마이너스 딱 50만원이고요. 첫날부터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더라도 제가 손실을 보는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움의 댓글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알아서 보고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익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받는 시장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에 도움되시는 참고되는 내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버스로 잡긴 했지만 잡고 나서 지금 후회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이거 잡고 나서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뭔가 잡으면 계속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황 봐서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절하기 전에 장고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아까까지 마이너스 0.3 정도 가고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시장이 강한 쪽으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 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생각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